자, 자연 선택과 진화 관련된 부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는 진화와 변이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물 집단의 특성, 집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 생물 다양성의 토대가 된다고 하죠, 진화가.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 안에서입니다. 하나의 개체가 아닙니다. 동일한 종 안에서 나타나는 개체들 간의 생김새나 크기, 생활 방식 등 개체마다 적응 환경이 달라서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행평가에서도 했었던 변이의 예인데요. 여기에 있는 동일한 비둘기들은 어떤 녀석은 밝은 깃털, 어떤 녀석들은 다른 색깔의 깃털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서로 유성생식을 하면서 발생한 유전적 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전적 변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하얀색 공작이 나타날 때가 있죠. 이런 것은 유성생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한 돌연변이죠. 그러니까 유성생식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유성생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유성생식 과정이죠. 생식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난 돌연변이, 이것도 유전적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홍학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홍학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얘가 어떠한 먹이를 먹었는가, 아니면 얼마만큼의 양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비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가와 나는 유성생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이러한 유성생식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돌연변이, 그것이 나입니다. 네, 그리고 다는 환경에 의한 변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죠. 변이는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 유전적 변이로 나타나는 것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은 변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자,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한 유전적 변이, 두 개는 다른 거죠. 그냥 엄연히 달라요. 이런 것은 자손에게 유전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자연선택설을 이야기한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죠. 찰스 다윈은 같은 종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 중 생존에 가장 적합한 변이가 살아남아 번식한다. 그래서 이러한 번식에 의해서 환경에 적합하도록 한 그 변이가 다른 종으로 갈라져 나오는 것, 그러니까 기존 종과는 다른 또 새로운 종으로서의 진화, 이런 것들을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물종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 차이입니다.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나는 형질 차이예요. 자, 유전적 변이라는 게 있고요.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전적 변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비유전적 변이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근육이 그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서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연선택이 되면서 또 다른 종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변이는 자연선택의 자원이며 진화의 원동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연선택설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과잉생산과 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보다 많은 자손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변이가 그 환경에 적합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의 변이를 가진 녀석들이 생존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생존 경쟁 속에서 그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자연선택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어느 한 집단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생물이 진화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기린도 그거와 비슷한 얘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근데 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거 말고도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발달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만,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그죠?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우리 꼬리뼈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된다라고 주장한 게 라마르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부모님이 근육이 많다고 해서 자식도 근육이 많을 수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공부를 잘한다고 나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우리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자, 환경이 진화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남모양 적혈구라고 하는 것은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과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남모양 적혈구는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남모양 적혈구는 유전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아프리카에서만큼은 이 유전 질환이 그 지역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하나의 변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이가 하나의 진화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핀치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종이었지만 먹이에 따라서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된 대표적인 진화의 예시가 되겠죠. 자,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얘네들이 내성이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항생제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변이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이가 있긴 하지만 그 변이가 나에게 유의미한 변이인지는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나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얘네들만 살아남게 되고, 항생제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그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애들은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자, 자연선택 모의 실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 아마 보셨을 것 같고요. 자, 생물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환경에 적합한 정도에 따라서 자손을 남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 다양한 생물이 서로 다른 생태계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해서 환경에 맞게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